인공지능이 인간이 형상을 하고 또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인공지능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되고 싶어 죽음을 선택한 앤드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그립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앤드류는 제작상의 실수로 다른 가정용 로봇들과는 달리 인간의 행동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동 첫날부터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던 앤드류는 인간들과 지내며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인간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인간과 동등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 앤드류는 인간의 모습과 더욱 비슷해지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꾸기 시작하죠. 영화에서 앤드류는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인공 피부를 이식해 외모를 인간과 비슷하게 바꾸고 장기까지도 인간의 것과 비슷하게 바꿉니다. 겉모습도 내부도 인간과 같이 바꾼 앤드류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간과 입체가 같다면 인공지능 로봇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인공 장기를 이식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인공심장 박동기처럼 인간의 어떤 부분을 기계가 대신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인간을 로봇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앤드류가 인공 피부를 이식했어도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가 이와 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을 대체한다면 그때도 인간이라고 혹은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인간의 장기 중 절반이 기계로 대체되고 기계의 절반이 인간의 유기체로 대체돼 두 객체가 동일해진다면 그 인간과 기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둘은 어떤 기준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슷한 예로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테세우스의 배는 테세우스가 크레타 미노스 왕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청년들을 구출하고 돌아오면서 탔던 배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테세우스의 배를 전시했는데 세월이 흘러 부식된 목재를 하나둘 교체했습니다. 철학자들이 이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만약 배의 모든 부품이 부식돼 모두 교체된다면 그때도 이 배는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에서 앤드류가 인간이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앤드류가 처음 감정을 느꼈던 것은 아만다의 유리 장난감을 깨트렸을 때입니다. 그는 미안한 감정을 느끼며 아만다에게 비슷하게 생긴 장난감을 만들어주죠. 이후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아만다에게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로봇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넘지 못한 아만다가 인간과 결혼을 하게 됐고 앤드류는 자신을 만든 기술자의 아들을 찾아 인공 피부를 입힙니다. 그동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간 아만다는 할머니가 됐고 앤드류는 아만다와 꼭 닮은 포샤와 가까워지며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흔히 인간과 인공지능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인간과 비슷한 이성은 만들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감정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사례는 영화 엑스마키나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엑스마키나에서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관계, 즉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튜링 테스트를 합니다. 튜링 테스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던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의 이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지능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입니다. 이는 질문자가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로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하는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을 한 것이 기계였음에도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죠. 영화 엑스마키나에서는 유능한 프로그래머 칼럽이 인공지능 로봇인 에이바를 상대로 감정을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튜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칼럽은 에이바가 사랑과 공포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칼럽이 에이바를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이라고만 생각했다가 점점 인간답다고 느끼는 과정을 풀어냅니다. 에이바가 불안이나 사랑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감정을 갖는 것을 인간답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바이센테니얼 맨으로 돌아와서 포샤와 사랑에 빠진 앤드류는 그녀와 결혼해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둘은 앤드류가 로봇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죠. 결혼을 하기 위해 시민권을 얻으려 하지만 재판부는 앤드류가 죽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앤드류는 인간이 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죠. 인간과 인공지능은 모두 태어나고 성장하거나 제작돼 발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인간은 수명이 유한한 반면 인공지능은 조건하에 무한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앤드류는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몸이 서서히 늙다 죽을 수 있게 자신을 바꿉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앤드류의 모습으로 인간다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인간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자아를 찾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조건과 존엄성을 논했습니다. 이성을 갖는 것과 자아를 찾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의 조건이 되곤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현대는 동물과 비교해 인간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공지능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 SF로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끝이 인간의 노예일지, 인간과 동등하게 사는 객체가 될지,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지. 현실이 돼버린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재미잼이었습니다.